이쁘다. 8kg 나보니까 어때요? 괜찮으면 이따가 커피 한잔 할래요? 나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최근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위해 장비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것저것 장비를 구입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가속 화질이 더 좋아졌다, 8K 후설들 하는 댓글을 보면 간간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뿌듯하고 힘이 솟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더불어 유튜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장비 셋업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촬영 장비 세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애플 스토어, 랜선 집들이 때 사용한 외부 촬영 셋업인 것이죠. 저도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시장은 굉장히 프로들이 많고 매니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국물 떡볶이. 게다가 이제는 FHD가 아닌 4K가 대중화되었고 많은 크리에이터분들도 참고하셔서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제 8K 장비 셋업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카메라입니다. 4K 60프레임은 작년부터 소니 알파7 S3로 교체하면서 업로드 중이고,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운 현존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1이 8K를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써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한 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바디는 소니에서 플래그십인 끝판왕 바디인 것이죠. 갤럭시에 비유하자면 Z 시리즈의 느낌이랄까? 진짜 신기하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카메라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가전회사 소니는 듣보잡 쩌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미러리스 시장에서 탑을 먹고 있고, 지난 2월에는 끝판왕인 플래그십 바디 알파1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졌고 DSLR에서 미러리스로 이제 시장이 또 넘어갔고, 미러리스도 예전과 달리 점점 프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시장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왜냐면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니의 첫 번째 플래그십 바디인 알파1은 사진과 영상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끝판왕 바디예요. 장점이라면 알파7 S3가 다 좋았지만 화소수가 낮았기 때문에 얘가 5000만 화소로 되면서 영상에서 사진 인서트 컷을 넣을 때도 훨씬 더 고해상도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파9에서 있었던 것처럼 업그레이드된 전자식, 그리고 기계식 셔터로 블랙아웃 프리, 플리커 프리도 지원하고, 특히 이런 플래그십 바디, 그러니까 프레스 바디들은 AF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 이렇게 이제 동물 조용하게 찍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음 촬영도 가능합니다. 스포츠에서 프레스 바디를 많이 이용하는데 얘가 그것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소니 바디의 장점이 외관 디자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꿔도 크게 티가 안 난다는 거.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 바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영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더 집중적으로 봤는데, S3에서 넣어주던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아닌 얘는 틸트를 사용하면서 얘의 영상 촬영 능력은 탑이지만 이런 틸트를 보면 이 바디를 만들 때부터 S3는 영상용에 치중된 것에 비해 얘는 6대4나 7대3 정도로 사진에 더 치중된 그러한 바디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소리가 이 사진을 찍는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발열이 S3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마 화소수가 더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배터리도 조금 더 빨리 닳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8K 촬영을 했을 때 스펙상으로 30분간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짐벌에 물리고 모니터까지 연결했을 때는 딱 한 45분 정도 찍으니까 그때는 과율로 꺼지게 되었습니다. 약간 4K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할 때 제가 애플의 M1 사용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8K 촬영 시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프록시를 쓰면 편집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뽑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분짜리 4K 영상은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뽑을 수 있지만 8K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8K가 어려워요. 4K 처음 나왔을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8K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얘가 나오기 전에 캐논 EOS R5가 나오자마자 그냥 소니 장비 모두 처분하고 캐논으로 넘어갈까 싶기도 했었지만 오버히팅 이슈나 여러가지를 보니까 제 취향에는 소니가 잘 맞더라고요. 결론은 비싸서 그렇지 현존 최고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맞습니다. 가격도 800만원 근처이지만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되었을걸요. 그래서 얘는 바디 하나로 사진과 영상을 끝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현존 최고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입니다. 다만 내가 유튜브 정도로 한다, 굳이 8K가 필요하지 않다면 알파7 S3나 FX3, 그나마 현실적으로 알파7 마크3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것도 좀 과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영상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바디는 알파 6400 아니면 6600,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알파7C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렌즈입니다. 이번 8K 촬영에서 사용한 렌즈는 24105G 렌즈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렌즈를 써봤지만 영상용으로는 이게 전천후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초기에 도전하시는 입문용으로도 좋지만 그 후 나중을 위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렌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8K 고해상도를 커버할 수 있는 렌즈들도 많단 말이에요. 전예도가 짱짱한 단렌즈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영상에서 줌을 하는 그 장면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고 기동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줌 렌즈로 타협을 본 것이죠. 얘가 조금 아쉬운 거는 조리개값이 F4인데 또 F2까지 내려가는 GM 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풀프레임 센서는 노이즈 억제가 더 좋기 때문에 F4 정도도 커버가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렌즈가 가성비 하나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렌즈 앞에 CPL 필터라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애플 스토어 썸네일에 들고 있는 그 조그만 것도 요 CPL 필터인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로덴스톡의 82mm를 선택했습니다. CPL 필터의 역할은 유리창이나 피사체에서 빛 반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특히 애플 스토어 영상에서 통유리에 반사되던 적광이나 난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CPL 필터를 사용한 것이죠. 여기서 추가 꿀팁, 영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ND 필터나 CPL 필터를 추가로 구입하실 텐데 이것도 렌즈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하기보다 저처럼 82mm 를 하나 구입하고 알리에서 업다운링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카메라가 물려있는 DJI의 로닌 RS2 프로팩입니다. 확실히 영상 촬영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나 모두 짐벌이 있으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랜선 집들이에서 이러한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짐벌을 DJI로 선택한 이유는 요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었어요. 자동차 덕후들도 좋아하는 카본, 그리고 레드 포인트가 이 투톤 포인트가 제 취향이죠. 특히 전세대에 비해 카본 소재로 바뀌면서 무게가 엄청 가벼워졌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이 트래킹 기능이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전기차 리뷰도 조금씩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얘가 또 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는 짐벌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생각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만약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얘가 좀 과하긴 하거든요. 게다가 저처럼 무거운 카메라나 렌즈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 가벼운 RS-C2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저도 얘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과 비슷한 로닌 SC라는 더 가볍고 더 저렴한 짐벌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얘를 쓰면서 무섭긴 해요. 중국 브랜드라서 진핑이 형이 내 모션 트래킹 정보를 가져가진 않을까. 다음은 짐벌에 물려있는 애트모스 시노비라는 모니터입니다. 얘는 사실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입문용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성비를 위해 피롤드라는 모니터를 사용했고 최근 S로그나 HLG 영상에 도전을 하다보니까 저가형은 가성비도 좋지만 색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큰맘 먹고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큰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저렴이랄까. 간단히 사용해보니 장점이라면 이제 1000니트의 밝기이기 때문에 야외 촬영 시에도 잘 보인다는 점, HDR을 지원하고 색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부가 장비로 하드웨어 컬러 보정도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피롤드처럼 가성비가 좋은 모델에도 있는 HDMI 아웃 단자가 전혀 없어요. 요것은 한 배터리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래서 모니터에서 개인적인 추천은 정확한 색을 원하는 게 아닌 모니터링 용도로는 피롤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S로고도 쓰고 색 정확도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러한 모니터를 구입해야겠지만 초기로는 굳이 추천을 하진 않아요. 다음은 여기 달려있는 마이크입니다. 저는 마이크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오디오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면 전체적인 영상 콘텐츠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얘는 워낙 유명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소니 바디를 사용한다면 알파7S3 이상의 경우 또 거추장스럽게 3.5mm 이어폰 잭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위쪽에 그냥 핫쉬에만 연결하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신호로 받아서 동시에 녹화할 수 있습니다. 얘는 거의 제가 이제 여기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야외 촬영 시에만 사용하는 마이크랄까. 비싸서 그렇지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마이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이거는 나중에 스튜디오 셋업이 모두 끝나면 또 찍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명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영상에서 보이는 퀄리티 차이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더 과장을 하자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말이죠. 저는 장비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하이엔드 바디를 쓰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바디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먼저 조명에 투자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보통 유튜브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저가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룩스패드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는데 저라면 중간에 업그레이드했던 그 가성비로 좋은 고독스와 같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러한 조명들은 공간이 좀 나와야 하긴 하지만요. 먼저 야외 첫 8K 촬영인 애플 스토어에서는 따로 조명을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애플 스토어의 특징이 천장에 조명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굳이 조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랜선 집들이에서는 날 라이트 포르자 300B라는 제품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러한 장비들은 성능이 좋은 대신 기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실을 촬영할 때만 사용해서 이제 그쪽에만 화질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아무튼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조명을 구입한다면 어퍼처난 날 라이트를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역시 입문용으로는 이러한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고, 만약 공간이 조금 나온다면 저는 고독스, 이 가성비 좋은 고독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1, 2년간은 크게 장비 욕심이 없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K는 오버스펙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TV가 8K, 그리고 모니터나 스마트폰도 4K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도 4K로 촬영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8K나 4K로 영상을 찍어도 풀 HD 모니터로 보면 쓸모없지 않나요? 라는 댓글도 간간히 달리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촬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풀 HD 영상과 4K 영상 두 개를 업로드하게 된다면 4K 쪽이 훨씬 더 많은 비트레이트, 그게 영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FHD로 봐도 화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편집을 하면서 확대하는 장면이 있다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집의 관용도가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파1을 메인으로 쓰고 이제 서브 카메라를 알파7S3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FX6를 구입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알파7S3도 이제 좀 과한 바디이기 때문에 요것부터 조금 더 적응이 되고 영상 이제 촬영 스킬이나 더 기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야외에서 8K로 촬영하는 장비 셋업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끝판왕 바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튜브 초기에는 조금 몇 년 동안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만약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한 가성비 라인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신다면 한 방에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알아가는 재미, 다음에 더 좋은 바디를 썼을 때 이게 더 좋아졌네,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너무 좋은 것을 구입하기보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 8K로 이제 찍으니까 이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갖고 피부 치료를 좀 받아야겠는걸?